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 활용 제8장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SNS 활용 제8장 소셜미디어의 꽃 동영상 제작.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과거의 문맹은 어떤 사람이 문맹자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는 누가 문맹이다? 한타, 영타, 분당 200타 이상 못 치면 문맹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편집하지 못하면 그 또한 문맹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하지 못하면 문맹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타이프라이터가 직업이었습니다. 타자 치시는 분들 있죠? 그것들이 직업이었습니다. 그 사식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판 두들기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웹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미지 편집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의 직업군이었습니다. 이미지 편집하는 게 웹 디자이너라는 군으로 직업군이었죠. 그리고 영상 편집, 동영상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몇 명 없었죠. 하지만 디지털 사회로 바꾸면서 이제는 이 직업군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해야 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뭐 다 배웠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영상 편집 부분입니다. 영상 편집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강의가 있는데, 저는 기초로 내려가서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스를 좀 다운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http j.mp ucc_source라고 치시면은 영상 편집 source.zip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일단 압축을 푸시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셔가지고 영상 편집.source라는 걸 다운받아가지고 압축을 풀면은 압축을 풀어야지만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압축을 풀면은 아마 이런 폴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을 만들 때는 일반 그 문서를 만드는 거하고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아래 한글로 뭐 연애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빈 파일을, 노네임 파일을 불러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장을 하면서 제목을 만들죠. 그런데 동영상은 그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7개의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카 동영상이다 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폴더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조카 동영상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소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소스 밑에 동영상, 사진, 음악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고
내가 나레이션 같은 거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이스를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별도로 소리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리. 나레이션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소리는 이 음악 안에다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카 동영상이란 폴더 밑에 완성 영상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완성 영상. 이거는 완성된 영상을 집어넣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영상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프로젝트 PRO 확장자가 PROJ,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PPTX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수정 가능한 곳은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저장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SNS 활용이다 그러면은 이 폴더 이름이 SNS 활용이 되겠죠. 그 밑에 소스, SNS 활용에 강의에 필요한 소스들을 쭉 넣어놓는 거. 소스는 동영상일 수 있고 사진일 수 있고 음악일 수 있고 소리일 수가 있겠죠. 소스를 넣어놓은 폴더. 그 다음에 SNS 활용 강좌 1주차, 2주차, 3주차 되겠죠. 그 1주차, 2주차 완성 영상은 여기다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완성 영상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1주차 때 만들어진 그 프로젝트 파일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다 넣어놓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일들은 이렇게 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프로젝트, 이 영상 소스들을 수정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폴더 관리가 되어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래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만들 수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빨리 찾아서 빨리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폴더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할 때 필요한 소스들 다 여기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완성되면 여기다 넣어놓는 거를 갖다가 습관화해야지만 나중에 영상 만들 때 효과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영상 편집 소스 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렇게 동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제작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라면을 하나 끓여도 프리 쿠킹, 포스트 쿠킹. 프리 쿠킹은 뭐예요? 라면 사오는 거. 쿠킹은 라면 끓이는 거. 포스트 쿠킹은 뭐죠? 설거지 하는 거겠죠. 근데 왜 영상은 이거를 영상 제작 단계로 만들어 놓나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제 분석하고 제작 계획서 작성하는 것까지가 프리 프로덕션. 그 다음에 촬영 및 소스 제작하는 게 프로덕션. 그 다음에 변환 및 편집 준비하고 편집하는 거를 포스트 프로덕션.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집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프로덕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보다 영상 제작은요, 이 프리 프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하는 거 있죠? 생방이 아닌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는 거는 대부분 이 프리 프로덕션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미우새라든가 다양한 방송들 카메라가 몇 개 정도 돌아가는지 아시죠? 최소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카메라 30개를 돌리면은 그 30개로 찍혀진 모든 영상 있죠. 모든 영상을 보통 찍으면 1박 2일 같은 경우는 1박 2일 찍는 거잖아요. 1박 2일 찍은 거를 30개, 50개 영상을 다 보면서 거기서 꺼내서 편집을 한다? 그건 일주일 안에 안 나옵니다. 결국은 요 프리 프로덕션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몇 번 카메라, 몇 번 카메라, 몇 번 카메라, 몇 번 카메라 다 작업하고 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야지만 그 30개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걸 뽑아내서 1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것. 보통 이제 영상 제작 그러면 대부분 요거만 생각해요. 요거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프리 프로덕션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한번 요걸 잘 해놓으시게 되면요, 이 촬영도 굉장히 쉬워지고, 그 촬영이 잘 되면은 편집 또한 무지하게 쉽습니다. 이 프리 프로덕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대충 찍어가지고 이것저것 편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립니다. 무지. 해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도 얘기하면 SD, HD, Full HD, UHD까지 지금 나왔는데, 스탠다드 데피니션의 약자죠. 이거 하이 데피니션, 풀 하이 데피니션,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의 약자인데, 해상도 화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소수. 한 화면에 몇 개의 점이 있느냐. 여기 가로가 720개의 점, 세로가 480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해상도를 SD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280에 720의 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HD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HD는 1920에 1080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HD니 FHD니 UHD를 고민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720, 480만 해도 스마트폰 보는 데는 돋보기로 보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모니터로 보게 되고 TV로 보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기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영상 만들 때 SD 방식, 스마트폰용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조금 더 고해상으로 만들겠다 그럼 HD 방식 정도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FHD 방식, UHD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겠다, 저는 반대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 SD 방식이냐 HD 방식이냐 FHD 방식이냐 UHD 방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편집할 때 컴퓨터가 무지하게 벅벅거립니다. FHD 작업 들어가서 편집하게 되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렌더링 할 때 CPU가 거의 그냥 뜨끈뜨끈 합니다.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더 좋아지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HD 방식 아니면은 SD 방식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이 해상도보다는 보이스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 보이스. 영상이라는 게 사실 소리가 막 죽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소리가 커졌다 적어졌다 이러면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영상보다는 이 보이스에 조금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코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얘기하면 늘 나오는 게 코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코덱이라고 하는 거는 압축한다는 컴프레셔의 두 글자, 그 다음에 압축을 푼다는 디컴프레션의 세 글자, 요걸 써가지고 코덱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코딩 할 때 CO, 디코딩 할 때 DEC,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코덱이라고 얘기하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코덱은 컴프레션, 디컴프레션의 약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동영상은 정지된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게 동영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GIF 만들 때 이해했죠? 여러분들 정지된 화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를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는다고 쳐봐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갖다 놓고 동영상을 찍는다고 보면은 제 얼굴이 있고 제 몸이 있고 제 팔이 있고 마우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영상이 찍혀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실제 이 영상의 크기가 HD급이다. 그러면 여기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 바탕화면 있죠? 요 내용 핑크로 바꿔볼까요? 요 내용 얘거나 얘나 다 똑같겠죠? 이 안에서 다른 건 뭐예요? 요 사람 움직이는 거. 요 사람 움직이는 이미지만 다르고 나머지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은 거의 같겠죠? 우리가 이 영상을 저장할 때 이 전체 화면 내용은 한 장만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있는 이미지는 요 안에 있는 저의 모습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걸 갖다가 코덱, 컴프레션, 디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상을 찍은 게 아니죠. 정지된 사진을 여러 장 갖고 있는 거죠. 정지된 사진을 여러 장 갖고 있는데 이걸 저장할 때 전체 풀로 필요한 거는 한 장만 저장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만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저장 공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거를 컴프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인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거를 다시 원위시켜야 되겠죠. 다시 어떤 사진으로 풀 크기의 사진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자, 원래는 풀로 사진이 여러 장이 저장된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꼭 필요한 부분만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거를 다시 복원시킬 때 다시 풀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걸 디컴프레션, 디코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해서 저장을 할 때 들어간 기술도 있고 이건 사실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소니에서 이 영상 컴프레스하는 기술을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컴프레스한 영상을 보려고 그러는데 실제 이걸 보기 위해선 디컴프레스, 디코딩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디코딩 하는 소니에서 컴프레스 할 때, 소니에서 인코딩 할 때 썼던 소프트웨어하고 동일한 디코딩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려고 할 때 코덱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건 이 풀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거예요. 디컴프레션, 디코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만 영상을 볼 수 있죠. 요거는 누가 제공해 준다? 요거는 동영상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다양한 코덱의 종류를 우리 같은 일반인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 뭐 저희는 확인 안 해도 되죠. 미디어 플레이어만 좋은 걸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 유저들은 그거를 동영상 확장자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확장자는 이제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 만들어지고 사이즈 얼마가 되고 그런 그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오디오와 비디오의 다양한 데이터나 패킷, 비트 등 같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보고 이거는 이 코덱에 맞춰서 디코딩 해줘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고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은 확장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확장자들이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주요 한 6개 정도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P4죠. MP4는요 엠팩 포럼에서 만든 확장자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표준 포맷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영상 컨테이너죠. 장점은 높은 압축률, 그리고 H.264 코덱 있죠. H.264 코덱을 사용해서 비교적 작은 용량으로 좋은 품질의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MP4는요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있죠.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이 MP4 확장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편집하거나 보여줄 때, 재생할 때 컴퓨터 사양이 조금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뻑뻑됩니다. 두 번째, 애플에서 만든 코덱 컨테이너예요. 아이폰에서 찍으면은 엠팩4 파트 14 코덱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H.264 있죠? 264 코덱을 사용하는데 장점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하고 버추얼 리얼리티 있죠? 그것도 지원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윈도우 쪽에서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AVI 포맷,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라고 한 건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덱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그래서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포맷인데 장점은 다양한 종류의 코덱을 지원하며 여러 환경에서 재생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단점이 원래 이 AVI는요 PC에서 재생되는 것이 목적이라 다른 기기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코덱을 지원하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WMV라고 하는 새로운 포맷을 만들었는데 WMV, MWA, ASF 코덱인데 여기는 이제 AVI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DRM 정보 있죠? DRM 정보 또는 메타 정보, 스트리밍 같은 추가 정보도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점은 높은 압축률, 그래서 파일 용량을 굉장히 적게 만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스트리밍에는 굉장히 좋죠. 단점은 리눅스나 맥 같은 데서 호환성 문제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FLV, 플래시 비디오 포맷인데요. 이 플래시 비디오는 압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압축률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보안에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그런 동영상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만 비디오 볼 수 있는 비디오 포맷으로 전략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온라인 상에서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MKV는 메트로스카 멀티미디어 컨테이너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어서 개수 제한이 없이 비디오, 오디오, 그림, 자막 등을 한 파일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기 위한 보편적인 포맷으로 개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코덱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스트림을 담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음질의 스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에.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지원하지 않는 환경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포맷들이 있죠. 뭐 서드 제너레이션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하는 3GP, 3G2 이런 거 있죠, 그렇죠? MPEG PS, MPEG TX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웹M 같은 그런 포맷도 있는데, 어쨌든 이 코덱 확인하기 위한 컨테이너 포맷, 확장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컴프레스, 디컴프레스, 인코딩, 디코딩을 컴퓨터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어서 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는 편집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다 다룰 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영상을 편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비디오 캡처 소프트웨어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게 캡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래서 비디오 캡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캄타시아라고 하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문제는 유료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비디오 캡처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오캠이라고 있어요. 무료에다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사용법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는 컨버터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변환기, 인코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드렸죠. 이 동영상마다 확장자가 코덱이 다르기 때문에 확장자라는 이름으로 코덱을 구분한다 그랬는데, 그 서로 다른 확장자 간에 변환을 해주는 거 있죠. 내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WMV야. 그런데 내가 편집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MP4만 지원이 돼. 그러면 편집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PPT로 만들어진 거를 엑셀로 편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형식을 바꿔주는 거를 이 변환기, 인코더,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환기는요, 클라우드 변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클라우드 변환기는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클라우드 변환기 말고 이제 우리 앱용, 어플리케이션용 이렇게 변환기들이 있는데, 다운팟 인코더도 있고 언더 샤워도 있고 뭐 핸드 브레이크, 뭐 팩토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변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지만 영상 편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영상을 편집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양한 클립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RC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요,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는 정말 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상 퀄리티도 괜찮아요. 괜찮고 일단 무료고. 그리고 이제 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거,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애니메이션하고 비디오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2016 버전부터인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바로바로 영상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프터 이펙트 같은 전문적인 효과를 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그런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는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이 영상
클립을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사용하면 굉장한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